안녕하십니까. 박계윤입니다. 2001년 5월 장흥 흥덕정에서 집궁해 25년째 활을 쏘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활을 연구해 올해 5월에는 활 관련 책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전국론입니다. 2002년에 각궁을 잡고 몇 년 시행착오 끝에 손수 해궁을 하고 시위를 메고 간단한 활 수리를 할 정도가 되었지만 어쩐지 자신 없음과 무언가 찜찜함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조선의 주력 무기였던 활인데 그 활을 쏘는데 이렇게까지 손이 많이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궁의 본래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출판된 조선의 궁술 궁시의 종류편에서 각궁 실측 자료를 발견하고 2021년 그에 따라 각궁을 제작해 봤습니다. 이 활이 그 활입니다. 이 활의 도면, 제작 과정, 사용기는 전국론에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 활에 두자 8치 11돈 살을 걸어 쏘고 있습니다. 활 세기는 62파운드쯤 됩니다. (9월 15일에) 올려서 부리지 않고 83일째 쏘고 있습니다. 이 활은 뿔을 긁지도 않았고 불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활을 올려 석 달 정도 쏘다가 부립니다. 부리지 않고 넉 달, 5달을 쏴도 활의 탄력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둘 다 제 사진입니다. 왼쪽 활이 디귿자 형태고 오른쪽 활은 바가지 형태입니다. 바가지 형태 활이 제가 오래전에 저거는 한 2015년 그쯤 쏘던 모습이고 왼쪽 디귿자 활이 최근에 쏘고 있는 활입니다. 제 디귿자 활을 보는 궁사들의 첫 마디는 보통 옛날 활이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사진에서 본 활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946년 광주 관덕정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왼쪽 만기한 궁사의 만작활을 한번 보십시오. 디귿자입니다. 요즘 각궁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오른쪽 궁사가 들고 있는 활을 봐주십시오. 요즘 시각으로 보면 삼삼이와 줌이 지나치게 살아있다고 하겠지만 이게 우리 각궁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활이 왜 바가지 모양으로 변했는가를 말하기에 앞서 사라져버린 화살 중 눈여겨볼 화살이 있습니다. 바로 장전입니다. 장전의 무게는 한량에서 한량 6돈이었고 이 장전이 조선 궁수들의 주력 화살이었습니다. 장전보다 가벼운 위협전도 법정 무게는 8돈이었습니다. 8돈이면 꽤 무거운 살입니다. 이 위협전은 1960년쯤 촉을 바꾸면서 죽시로 바뀝니다. 위협전 철촉이 죽시 둥근촉으로 바뀌지만 우리가 살을 들일 때 기준으로 삼는 상사턱은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디귿자 활이 바가지 활로 변한 것은 화살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살의 무게 때문입니다. 가벼운 화살을 요구하는 궁사들에 의해 화살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각궁의 변형은 가속화되었고 마침내는 본 모습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1894년 무과가 폐지되면서 우리 활쏘기의 정체는 전쟁과 수렵이 아니라 놀이와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협전 무게 제한이 사라지자 궁사들은 점점 더 가벼운 화살을 선호했습니다. 가벼운 화살일수록 어렵지 않게 시수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살이 가벼워지면 활 시위를 많이 당기지 않아도 되니까 화살을 길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화살이 짧아지면 짧은 화살에 걸맞게 시위가 길어집니다.
시위가 길어지면 활이 잘 뒤집히므로 줌과 331을 밟아내리게 됩니다. 밟아내려도 내려가지 않으면 뿔을 깎고 심을 뜨겁게 구워 밟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심과 뿔이 소에서 뜨게 되고, 그걸 고치려고 접착제를 흘려놓고 실로 감게 됩니다. 실이 감겨있지 않는 각궁을 지금 활터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각궁이 변한 것은 가벼운 화살 때문인데, 그 죄를 1970년대에 출현한 카본궁에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철궁, 목궁이 사라진 빈자리를 카본궁이 채웠으므로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각궁 변형, 사법 변형의 범인으로 몰려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궁이 출현하기 훨씬 전에, 카본궁이 출현하기 훨씬 전에 각궁은 이미 바가지활이 되어 있었고, 카본궁은 그렇게 변한 각궁을 본따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각궁과 죽시가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한 건 대한궁도협회가 5단 응시 자격과 체전 출전 자격을 각궁 죽시로 제한한 덕분입니다. 협회에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각궁 죽시도 진즉 사라졌을 것입니다. 정책과 제도가 전통을 유지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단절시키기도 하니 대한궁도협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무거운 화살을 멀리 쏘았던 옛 활쏘기를 되살리려면 카본궁대회와 각궁대회를 분리하고, 각궁대회는 무게별로 부를 나누고 동점시 무거운 살을 쓰는 궁사를 우선하면 됩니다. 화살이 무거워지면 우리 활은 세월을 거슬러 자랑스러운 옛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궁사들은 누구나 우리 각궁이 세계 최고의 활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활을 쏘려면 점화장에서 꺼내 몇십 분 식히고, 식은 다음에는 깔개가 있는 방바닥에 앉아 시위를 걸고, 줌과 331을 화로에 구워 밟아주기를 몇십 분간 해야 합니다. 이 일이 끝나면 활 식으라고 또 몇십 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활을 올려 활을 5발 쏘면 뒤집힐까봐 불안해 보궁을 채웁니다. 1시간여 들여 어렵게 올린 활을 단 하루 쏘고는 부려서 점화장에 넣고 다음날 다시 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각궁들은 오금 뿔폭만 봐도 조선의 궁술 재원대로 만들어진 활이 아닙니다. 이런 활로는 전쟁과 수렵 어림없습니다. 조선의 궁술 재원대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각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활을 만들어주는 궁방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천 궁방입니다. 고 김박영 궁장을 이어 그 아들 김윤경 궁장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부천활은 무슨 이유로 3년 전에 공인이 취소되었고 올해 재신청했는데 7개월째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공인증이 붙지 않아 대회에 가지고 나가 쏠 수 없는데도 부천활을 찾는 궁사들이 있어서 부천 궁방은 문을 닫지 않고 여태껏 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뜻있는 몇몇 궁사들과 함께 조선의 궁술 재원대로 만든 각궁을 관호각궁이라고 이름하고 부천 궁방에 관호각궁을 특별 제작해달라고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어떤 활이 바른 활인지는 제가 쓴 책 정궁론에 찬찬히 적어두었습니다. 정궁론이란 발을정 활궁, 바른 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힌 논문입니다. 더불어 육량존 써는 법인 정사론도 의역해 실어놨습니다. 정사론은 1872년 장은식 공이 쓴 논문으로 우리 국궁 역사에 단 하나뿐인 사법 논문인데 직역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의역해서 실었고 그에 따른 육량궁 사법도 구현해서 실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